여러분,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화제가 된 운명전쟁 49를 보셨습니까? 49명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출연자들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매일매일의 운명전쟁의 연속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곧 한 번의 계약으로 거대한 부를 거머쥐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입지와 데이터만 믿고 뛰어들었다가 예상치 못한 악재에 무너지기도 하죠.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집 한 채, 빌딩 한 채를 산다는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운을 건 승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리학은 우리에게 운명이 결코 바꿀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기운의 성질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때와 머물러야 할 장소를 정확히 집어낸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운의 물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더 넥스트 북스클럽에서는 그 험난한 부동산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지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와 입지 분석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투자의 촉과 운의 실체를 밝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운의 비밀 지도의 저자 유연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선 작가입니다. 작가님은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이기도 하시잖아요. 굳이 딱딱한 부동산 데이터가 아니라 왜 하필 명리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부의 비밀을 풀어내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명리학, 언뜻 보면 약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세계가 만났을 때 투자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도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40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자의 논어나 노자의 도덕경 같은 고전을 읽게 되었죠. 저도 그 나이가 되니까 고전이 갑자기 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명리학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부동산 박사학위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나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일이 제게 맞는 길이라는 걸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명리학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친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어떤 부동산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이런 질문들에 명리학이 의미 있는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명리학을 불을 찾는 하나의 비밀 지도처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 순간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자 비밀 지도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부의 그릇인데요. 내가 이번 생에 가질 수 있는 부동산의 크기도 정말 사주에서 정해져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는 각자에게 부의 그릇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리학을 단순히 전술지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략지도로 보셨으면 합니다. 전략지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제 책 파트 1 이론편에서도 설명했지만 명리학에는 운세론, 격국론, 조우론 세 가지 고전 이론이 있어요. 부의 그릇은 주로 격국론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주팔자 8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부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릇 크기가 사람마다 다른 거군요. 네, 다만 부가 꼭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통해 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키워 부를 축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릇이 작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도 아니고 부자의 명을 타고났으니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큰 부자의 명을 타고났더라도 때와 장소를 놓치면 이룰 수 없고 그릇이 작아도 노력과 개운으로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인문학적인 지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릇보다 많은 물을 담으면 넘쳐 흐르듯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요. 투자자가 내 그릇이 넘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돈에 대한 마음의 욕심이 급격하게 커지는 순간이 하나의 신호이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정도 그릇이 채워지면 이번에 잘 됐으니까 다음에 더 크게 해보자, 아니면 다른 분야로 확장해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물론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욕심이 문제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신호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명리학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는 재성은 나라는 일간이 극하는 기운이거든요. 다시 말해 나의 기운을 써서 그 재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운과 재물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자신의 그릇보다 큰 재물을 무리하게 탐하면 에너지가 지나치게 소모하게 되고 이때 가장 먼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은 잃었다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죠. 건강이요? 오, 진짜 무섭네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속도를 줄이고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게 내 그릇에 맞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성은 재물뿐만 아니라 건강도 의미하니까요. 요즘은 AI와 부동산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하는데요. 하지만 완벽한 데이터 위에서도 결국 마지막 버튼은 인간의 촉이 누르는데 이 결정적 감각을 키우기 위한 명리학적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를 보면 유난히 촉이 발달한 분들이 있죠. 단정적인 방법은 어렵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하거나 짧게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작년에 본 협상의 기술이라는 드라마에서 극중 회장님이 본인에게 필요한 금의 기운을 받기 위해 북한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적이긴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는 좋은 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산이 모두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주 구조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장소는 다르거든요. 아, 저 그 얘기 듣고 북한산 올라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이 있었군요. 그리고 사주에 따라 결정이 빠른 분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도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맞는 때와 장소를 찾아 버튼을 누른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이 물건이다 싶은 강렬한 촉을 느끼는데요. 이런 직관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맞는 장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기운의 반응과 같은 맥락일까요? 제가 자산가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이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신과 잘 맞는 공간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묘하게 끌리는 느낌이 옵니다. 오, 세상에 나쁜 땅이 없다. 그 명제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모든 땅에는 각자에게 맞는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가 누구에게는 최고지만 다른 분 사주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이나 입지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기운을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입지나 가격 모두 완벽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는 내년이 투자 적기라면 작가님은 이 기회를 보류하고 운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실 건가요? 부동산과 명리학을 함께 보는 입장에서 저는 때와 장소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주와 맞지 않고 운의 흐름도 좋지 않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대로 때가 좋고 물건의 입지인 장소가 그분의 사주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조금 아쉬워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운이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문가요? 네, 우리가 흔히 운명이라고 하는 명운에서 명은 타고난 자동차, 운은 변할 수 있는 도로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운이 떨어질 때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이제 기룬을 만나 고속도로에 들어섰다면 속도를 올리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듯이 1년의 연운보다는 10년의 대운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연운의 향방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부의 길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나이가 50을 넘고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신의 그릇에 맞는 불을 일구고 그 불을 온전히 지키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아닐까 합니다. 시간이라는 마음의 여유와 건강,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미 부자의 길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도 나 자신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하나 더 넥스트가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언제나 선택은 하나.